주간의 하키 소식을 돌아보는 시간 주간 리뷰 이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광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특별히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네. 좀 분위기를 좀 내봤습니다. 약간 이런 인사를 해야 돼. 약간 이런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곧 크리스마스가 오네요. 네, 벌써 이제 12월 막바지로 또 이제 왔는데 네, 뭐 계획 있으세요? 저는 딱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갈 것 같고 그 전날이나 이제 좀 놀러 가지 않을까. 어떻게 뭐 계획이 있으세요? 저도 교회를 가겠지만 네. 그 전날 일단 저는 대회가 당장 다음 주에 있어서 네, 중등부 대회가 강릉에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준비 때문에 주말에도 아마 바쁠 것 같고.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지난주에 펼쳐졌던 2023 U20 세계선수권 디비전 1B 대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앞에 두 경기를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나머지 경기들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에스토니아를 만나 1승 1패를 기록 중이었던 대한민국은 이어서 이탈리아를 만났습니다. 1피리어드 강효준의 선제골로 앞섰지만 2피리어드 중반 이후 2분 30초 사이에 3골을 실점하며 크게 흔들렸는데요. 결국 4대6으로 2패째를 기록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다음 상대는 강호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이날 경기는 슈팅수에서도 18대 52로 크게 밀렸고 2피리어드까지 4실점하며 고전했습니다. 1대 7, 대회 3패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상대는 개최국 폴란드였습니다. 잔류를 위해서는 두 팀 모두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격차는 1피리어드부터 벌어졌습니다. 1피리어드 3실점, 2피리어드와 3피리어드에서는 각각 4실점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경기에서 2대 11 대패를 기록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1승 4패를 기록하며 승점 3점만 거두고 최하위를 기록합니다. 이번 대회 우승은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우크라이나를 잡으면서 이제 2부 리그인 디비전 1A로 승격합니다. 2위는 4승 1패의 우크라이나, 3위는 이탈리아가 차지했고 마지막 경기에서 11대 2 대승을 거둔 개최국 폴란드는 4위, 이탈리아를 잡아내며 잔류에 성공한 에스토니아 5위, 대한민국은 6위로 한 시즌 만에 다시 디비전 2A로 강등됩니다. 일주일 정도 이렇게 대회가 진행됐었는데 또 대회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응원을 이번에 많이 했거든요. 네. 아마 선수단 그리고 코칭 스태프들, 가족들 그리고 아이스하키 팬분들도 굉장히 에스토니아를 이기면서 기대를 이번 시리즈를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 너무 아쉬움이 컸고 제가 이번 대회를 쭉 제가 지켜보면서 많이 느낀 게 일단 저쪽 유럽 쪽이나 북미 쪽이나 제가 몸을 부딪혀 본 결과 그 친구들이랑 시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힘적으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 일단 차이가 있어요. 키도 크고 뭐 체격도 크고 하다 보니까 힘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직력과 스피드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도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공격적인 어떤 능력, 스킬 같은 건 많이 좋아지는 게 사실이고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제가 칭찬을 했었는데 그 피지컬적인 부분에 조금 그러니까 선수들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두 발 붙인 상태로 팔을 쓴다든가. 맞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페널티를 많이 발생을 시켰거든요. 그 페널티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페널티 목록을 쭉 보니까 조금 나오지 않아도 될 만한 페널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같이 이렇게 좀 스피드를 가지고 플레이해야 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발이 붙어버리면은 그 손을 쓰는 페널티라든가 스틱으로 하는 페널티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도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이 20세 또 19세 선수들을 발굴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친구들이 또 앞으로 또 성장해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강등을 결국 했지만 또 내년에 잘 또 준비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나간다면 또 승격하고 또 좋은 성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꾸 우리가 이렇게 실력을 올려가지고 좀 그런 상위 레벨의 팀들이랑 자꾸
대회를 하고 또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이랑도 맞붙었을 때 좀 동등하게 경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맞아요. 늘 강조하는 거지만 정말 수비적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네.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실점 장면 생각해 보면 정말 뒤로만 물러나는 게 수비가 아니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붙어주고 그리고 상대를 자꾸 귀찮게 하고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상대 실책을 유도하고 그런 게 일단 수비의 첫 번째 기본이 돼야 되는데 너무 수비 포지션과 또 내가 가야 되는 곳만 생각하다 보니까 위치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물러나는 경향들이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틈 공간을 많이 열어줘서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슈팅을 허용하거나 네. 아니면 상대 뭐 파워플레이 찬스에서 또 페널티 킬링을 열심히 했지만 그런 틈을 메꾸는 순발력, 민첩성 같은 게 많이 좀 아직은 떨어지는 네. 것 같아요. 뭔가 다음 상황을 예측하는 그런 게 조금 느리다 보니까 그 다음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놓친다거나 좀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환경적인 부분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 나라가 대회, 그러니까 경기 수가 네.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맞아. 때문에 그런 어떤 경기 경험에 따른 그런 순발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U18팀이나 U20팀 같이 이런 좀 청소년들 팀 같은 경우는 조금 팀 분위기도 엄청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유독 조금 그런 분위기를 더 많이 탄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조금 피지컬적으로 이제 많이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적극적인 모습은 너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꾸 페널티성의 이런 모션들이 나오고 또 하다 보니까 점점 흥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플레이도 안 나오고 상대의 패턴에 자꾸 말리고 좀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친구들을 힘으로 이기려고 네.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되는 맞아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저 좀 좋은 예로는 일본 팀 같은 경우가 좀 비슷하잖아요. 같은 아시안이고. 근데 거기는 이제 스피드, 우리가 말했던 그 스피드랑 조직력이 우리의 팀에 이제 비교를 뭐 해보자면 좀 그런 모습이 조금 더 잘 보였다. 그래서 좀 좋은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 같고 또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일본이랑 할 때는 또 이제 약간 한일전이다. 또 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또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맞아요. 일본 선수들은 스피드와 조직력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그것까지 갖추고 있으면 저희는 일본 선수들보다 사실 피지컬이나 힘이 좀 더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피드와 조직력을 같이 보완해 간다면은 일본 선수들을 능가할 만큼의 그 전력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첫 경기 때 보여줬던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조금 흥분하는 이런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우리 거를 더 하려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고요. 네, 앞으로도 또 이제 그런 모습을 조금 보완해서 또 준비를 하다 보면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승격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일본에서 이제 전일본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이제 종합선수권 대회 같은 그런 좀 성격이 비슷한데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공중파에서 방송을 해줄 만큼 좀 하키를. 큰 행사고 네. 그리고 전일본이라는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모든 아마추어 팀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팀들이 다 경쟁해서 토너먼트식으로 네. 올라와서 맞붙게 되는 거거든요. 요번 전일본 그 선수권 대회도 굉장히 규모로 따지면 한국과 비교 안 될 정도의 네. 큰 규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전일본 선수권 대회는 아시아리그 5개 팀, 예선 대회를 거쳐 올라온 사회인 팀 4팀, 관동 지역 대학 상위 2팀, 간사이 지역 학생대회 우승팀 이렇게 12팀이 대회에 나서게 됩니다. 먼저 대학팀들과 사회인 팀들이 1회전 토너먼트가 있고 승리한 팀이 2회전에서 아시아리그 팀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팀끼리 수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시아리그 팀들이 준결승까지 무난하게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번 대회 우승은 아시아리그 최하위 팀인 도호쿠 프리블레이즈가 차지했습니다. 준결승에서 아이스벅스를 만나 난타전을 펼쳤던 프리블레이즈는
연장에서 나마에 다이키의 골든골로 승리했습니다. 결승에서는 레드이글스를 잡고 올라온 크레인즈와 맞붙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승부샷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로써 프리블레이즈는 3년 연속 준우승에서 벗어나 2017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되었고, 지난 대회와 지지난 대회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했던 크레인즈의 3연패의 꿈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아시아 리그를 생각하면은 이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알 수가 없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됐고, 진짜 그 경기 또 보셨나요? 네, 저는 준결승이랑 결승만 챙겨봤는데요. 네. 준결승전, 결승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정말 다 연장전 가고 2, 3점 차로 벌어져 있던 거를 따라잡아서 슛아웃까지 가고 너무 경기를 재밌게 봤고, 결승전도 결국엔 슛아웃까지 가가지고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재밌게 본 대회였습니다. 네, 또 그 축구가 생각이 났어요. 축구 결승전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갔잖아요. 거의 막 맞아요. 박빙의 승부를 하다가 슛아웃까지 갔는데, 이번에 또 요즘에 좀 그런 재밌는 경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의. 먼저 김윤재 선수 네. 우승을 너무 축하한다고 축하드립니다. 또 저희 이렇게 모자까지 쓰고 축하를 한번 해주고 싶었고, 사실 프리블레이즈의 플레이를 보면 네. 다른 팀들에 비해서 그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 느낌은 없었어요. 굉장히 좀 투박하고 정리는 안 돼 있지만 하다가 득점이 되고 맞아요. 저걸 또 막아내고 좀 불안하지만 그 안에서 자꾸 득점이 나타나고, 또 사실은 운도 어느 정도 좀 네. 따르는 것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크레인스 선수들도 굉장히 노련하게 잘했거든요. 네. 네. 저는 당연히 뭐 당연한 결과는 사실 없긴 하지만 크레인즈가 요즘에 엄청 상승세였잖아요. 이게 안양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갔고 해서 좀 그쪽 팀에서도, 팀 내에서도 우승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또 하필 프리블레이즈한테 이렇게 발목을 잡힐 줄이야. 또 저희가 매주 이야기하지만 네. 그 흐름이라는 거 맞아요. 이야기하잖아요. 프리블레이즈가 그 전날 니코 아이스박스 상대로 너무 결과가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그 흐름과 상승세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크레인스도 레드이글스 상대로 굉장히 힘든 경기를 하는 것처럼 네.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득점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아시아 리그까지 이렇게 좀 나아가서 보면, HL 안양도 이제 하치노의 원정이 1월달 첫째 주에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또 프리블레이즈가 안양 홈 경기를 또 치르는 시리즈, 이렇게 4경기가 준비가 네. 돼 있거든요. 지금 쉬고 있는 HL 안양이 에너지를 지금 재충전하고 있으니까 재충전하고 잘 정비를 해서 이 상승세를 탄 것 같은 네. 프리블레이즈를 상대로 또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팀들 상대로도 이제 어려운 상황도 자꾸 극복해 나갈 수 네. 있다라는 거를 한번 느낀 팀이기 때문에 HL 안양 상대로도 이제 머리부터 들이대는 그런 어떤 작전을 펼치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일본에서 전일본 선수권이 열렸다면 이제 우리나라 대회도 주목을 해봐야겠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펼쳐지는 제77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입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고려대, 광운대, 연세대가 예선전을 펼칩니다. 여기에서 2위 팀은 HL 안양과 1위 팀은 하이원과 목요일에 준결승을 갖겠고요. 금요일에 결승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 경기 온더스포츠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예정에 있습니다. 또 이번 종합선수권 대회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였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스포츠에는 영원한 승자가 없잖아요. 그쵸. 그거는 선배 후배들 사이에서도 성립하는 말이라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팀들의 경기력, 일단 뭐 연세대학교, 광운대학교, 고려대학교 세 팀 다 뭐 경기를 치르는 것들을 제가 봐왔지만 선배들을 상대로 자신감 가지고
네. 플레이를 한다면은 사실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들을 본인들이 밟고 일어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 스포츠라는 거 특성상 경기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이제 선배들 입장에서는 네. 아직 너희들이 넘볼 레벨은 아니다 이런 거를 좀 후배들한테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 또 후배들도 성장하고 또 선배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살짝 사담일 수 있는데 궁금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네. 이런 국내 대회를 하다 보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후배끼리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막 페이스오프를 하거나 약간 경기가 중단되거나 할 때 대화를 막 나누는 이런 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걸까? 제가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 중에 제일 황당했던 거는 형 왜 이렇게 멋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후배들도 있었고, 제가 이제 후배로 있을 때 선배님들이랑 붙을 때는 일부러 저는 말을 안 했어요. 네, 왜냐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형들이지만 네. 여기선 적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들었던 제일 황당한 거는 형 멋있어요고. 그리고 형들 이제 선배들은 이제 후배들한테 뭐 이렇게 안부 같은 것도 물어보고, 경기 상황에서도 그런 페이스오프가 그 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것도 하거든요. 있군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골대 앞에서 이제 서로 감정이 네. 격해지고 이럴 때는 맞아요. 후배들이 선배들한테 막 거친 욕을 말도 하기도 하고, 해요?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선배들은 이놈이 이놈이 하면서 이제 서로 감정이 이렇게 격해지기도 하는데, 결국 경기 끝나고 나서 대부분 이제 네, 후배들이 맞아요. 먼저 와서 선배들한테 네. 그때는 이제 시합 상황이라서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선배들도 다 본인들도 겪었던 거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경기장 안에서 일어난 일은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 예, 보통 막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많이 하더라고요. 막 거칠잖아요, 하키가. 네. 그리고 안에서 주먹 다툼이 있기도 하고 나가서도 싸우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나가면은 또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이제 선후배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친구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거든요. 가끔 서먹해지긴 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가끔 서먹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선배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후배가 와서 먼저 얘기를 해주길.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난다면은 다음번 시합할 때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좀 두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후배 없었어요? 아니면 없었죠. 본인이 선배한테 그런 적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평화주의자여가지고. 저도 약간 비슷해가지고. 네. 저도 약간 그 빙판 위에 비둘기 약간 저도 평화주의자. 저희 약간. 비둘기. 네. 그래서 항상 싸움이 나면은 저희가 이기고 있으면 막 말리고, 맞아요. 저희가 지고 있으면 괜히 말리는 척하면서 한 대 때리기도 하고 좀 소심하게 하는 스타일이긴 했었죠. 한편 이번 주말 일본에서는 아시아리그 크리스마스 시리즈가 펼쳐집니다. 쿠시로에서는 크레인즈와 프리블레이즈가 한 주 만에 다시 맞대결을 펼치겠는데요. 전 일본 선수권 결승에서의 접전이 다시 펼쳐질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도마코마이에서는 레드이글스 홋카이도와 요코하마 그리츠가 맞붙습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같이 좀 특별한 날에 하키를 볼 수 있는 거는 또 엄청 특별한 추억이잖아요. 맞아요. 네, 조금 이번 일본 일정이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제 지인들도 제가 대회를 이렇게 아시아리그를 진행하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또는 명절 때 이렇게 맞아요. 그 대회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뭐 커플이든 가족들이든 다 같이 경기장 방문해서 다 같이 이제 시합 보고 네. 또 맛있는 식사하고 들어가고, 이게 또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추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지금의 저한테도 사실 HL 안양이 지금 크리스마스 시리즈가 있었다면은 가서 또 즐기고 올 것 같거든요. 좀 그런 어떤 이벤트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럼 이번 시리즈에서는 또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까요? 크레인스랑 프리블레이즈. 네. 그쵸. 아마 크레인스도 이를 바득바득 갈고 아시아리그에서만큼은
다시 보여주겠다라고 준비를 할 것 같고, 아까 뭐 프리블레이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투박한 플레이를 좀 다듬고 나온다면은 크레인스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 또 레드 이글스는 워낙 그 홈 경기에서 강한 팀이다 보니까 도마코마의 원정을 가는 또 그리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좀 아쉬웠던 그 공격적인 부분 네. 좀 보완을 하고, 첫 번째 라인에서의 경쟁은 좋았지만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에서 득점이 하나씩 나오긴 했지만 네. 그래도 실점이 많았던 만큼 좀 수비적인 부분도 많이 보완을 하고 준비를 해 온다면은 첫 번째 시리즈 때처럼 그리고 두 번째 시리즈 때처럼 이렇게 7골을 실점하거나 그러는 경우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번 크리스마스가 어떤 팀이 웃으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네. 보내게 될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모든 팀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진짜 반대로 생각해보면, 관중 입장에서는 또 엄청 특별하고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데, 또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뼈아픈 네. 기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경기를 지잖아요. 네. 그럼 크리스마스를 망치는 느낌이에요. 그쵸. 그리고 하필 가족들이랑 또 이제 연인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서 인상을 찌푸리고 이제 경기장을 나가는 그 기분은 좋지가 않거든요. 가족으로서도 너무 속상하거든요. 맞아요. 기억이 자꾸 네. 나네요. 네, 어느덧 2022년도 다 지나가고 2022년 대한민국 아이스하키도 종합선수권 대회를 마지막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2022년. 또 감독님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뭐 하키 뉴스라던가 그런 소식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일단 변화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네. 아이스하키 그 환경에, 시장에. 일단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협회 협회장님이 네. 새롭게 선출이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거를 또 해 나가면서 또 그동안 해왔던 거를 또 하는데, 마침 또 코로나 기간이 이제 네. 많이 누그러졌죠. 누그러지면서 다시 해나가게 된 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마음 설레었던 거는 아시아 리그가 다시 네, 맞아요. 열렸다는 거. 그게 제일 제 가슴을 좀 설레게 했던 일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좀 변화가 있었던 해였거든요. 네. 저도 이제 경복고등학교 코치에서 경성중학교, 제 모교인 경성중학교 감독을 맡게 되는 해였고, 또 저희 선수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분을 매일 느끼고 있어요. 네, 뭐 선수들도 그걸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변화하는 걸 느끼면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민지 코치님은 뭐 올해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올해가 또 이제 2018 평창 이후에 또 올림픽을 한 해였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니었지만 계속 올림픽 예선전을 저희가 또 참가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좋은 성적을 또 냈었거든요. 여자는 또 2차에서 우승을 하고 또 1차 예선을 처음으로 가서 이제 파이널을 했어요. 그래서 스웨덴, 뭐 프랑스 막 이런 좀 수준 높은 팀들이랑 경기를 처음 해봤거든요. 저는 일단 선수도 해봤고 이제 코치로서 대회에 참가를 했지만 와, 그 대우부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시설이라던가. 너무 잘하네요. 네,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우리나라도 빨리 좀 더 이제 발전을 해서 올라가가지고 좀 이런 탑 디비전에서 좀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받을 수 있는 대우를 받는 게 너무 좋죠. 네. 네, 선수들도 특히 여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 선수 경력이 그 대표팀 선수 경력이 꽤 네. 긴 선수들도 많잖아요. 그 선수들은 알 거예요. 그 아래 디비전과 네. 탑 디비전의 그 맞아요. 차이를.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그 환경적인 것 때문에라도 탑 디비전에 잔류하고 싶은 그런 네. 기분이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던 건 우리가 이제 밑에 디비전에서도 있고 위에 디비전에서도 해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해주는 그 특히 장비 매니저님들이 이렇게 라카룸에 설치해주고 뭐 챙겨주시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절대로 그 낮은 급의 대우가 아니었어요.
탑 디비전에서 거의 할 만큼의 것을 아래 디비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우를 우리는 받고 있었고 또 이런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것도 저는 좀 느꼈어요. 맞아요. 저희 나라 특성인 것 같아요. 저희 나라 국민 특성이 할 거면 좀 제대로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 부분에서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맞아요. 코칭 스태프뿐만 아니라 옆에서 뭐 하다못해 이제 테이핑도 도와주시는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계시고 테이핑 그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선생님도 네. 계시고 장비를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정말 선수들은 오롯이 이제 시합에 집중하면 되지만 그 외적인 시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노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제대로 대우를 해주고 하는데 저희 나라는 좀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다른 팀에서는 많은 인원들이 소화할 만한 거를 저희 나라에서는 적은 인원 가지고 되게 네.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비디오 코치로 있었지만 우리 디비전에 대부분 비디오 코치가 있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남자 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남자 성인 대표팀 같은 경우에 그런 디비전에서는 조금 있지만 개인 막 비디오 코치도 있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나 이제 U20, 뭐 U18 이런 청소년 팀 같은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선수들도 그런 내가 받는 이런 피드백. 네, 피드백이나 또 이런 서비스 같은 게 결코 그냥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만큼 우리는 또 그만큼의 결과를 또 보여줘야 된다는 거를 조금 알고 또 이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여자 아이스하키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네.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저는 민지 코치님이 뭐 얘기할지 알거든요. 뭐였죠? 광고 찍으셨잖아요. 아이스하키 광고가 아니죠. 아이스하키 장비를 착용하고 광고를 찍어가지고 화면에 그 조명과 네. 그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셨는데 지금 거의 니트 색깔이랑 비슷한데 조명과 그 기법을 굉장히 잘 쓴 것 네, 같더라고요. 너무 맞아요. 잘 나와가지고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자세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저희 오마스게 하키스쿨에 초청을 해서 코치님의 또 자세도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광고도 찍었고. 그러니까요. 저도 올 한 해 되게 좀 좋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운 좋게 또 새로 접하는 좀 이런 일들을 많이 해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은퇴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좀 같이 동시대 선수 생활을 하던 분들이 이제 그만두고 또 나오시고 또 코치로 하시고 다른 일들을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조금 아쉽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만큼 올라왔구나, 이제 후배들한테 또 물려줄 시간이 왔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원더스포츠 또 10주년 또 맞이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흰 PD님은 혹시 또 기억에 남는 뉴스가 있으신지? 뭐 하던 일 매년 똑같이 하고 있는 일이니까 특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특별할 거는 선수들이 특별해야죠. 그래야 팬들이 좋아하니까. 네. 10주년이 됐다고 해서 특별하게 뭔가 다른 걸 한다거나 뭐 다른 이슈를 끄집어낸다거나 뭐 뉴스를 만든다거나 이럴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있는 것들 그대로 하키 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경기도 없고 이벤트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한 열흘 남아있는 2022년이고 다음 주에 종합선수권이 있고 도건 감독님은 또 강릉에서 대회가 있으시니까 남은 대회에서라도 제가 이제 언더독의 반란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 좀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은 또 새로운 자극제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뭐 안 되면 내년에라도 나오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새로운 뉴스나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제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특별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일들이. 10주년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특별하고 저는 해주시는 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하나 놓친 것 같아요. 뭐야? 올해 아이스하키에 제일 영향력을 미친 선수 남이두 선수를 아 맞네. 남이두 선수를 놓칠 뻔했네요. 그러네요. 네, 남이두 선수가 이제 방송 출연하면서 링크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같이 출연해주신 분들이 링크장 왔다 하면 그냥 인스타든 뭐 어디 네. SNS 다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죠.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남이두 선수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스하키를 즐기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PD님도 그러시고 저희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고, 이 아이스하키가 굉장히 매력이 많은 스포츠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이두 선수를 보러 왔다가 하키에도 반하시고 또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더 멋있고 또 잘하는 선수들도 많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헬멧 벗으면 잘생긴 애들 정말 많아요. 헬멧을 벗으면 안 되는 선수들도 있나요? 다음 뭐죠? 네, 여기까지 2022년 마지막 주간 리뷰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종합선수권 대회랑 또 이번 주말에 열리는 아시아리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조금 미리 앞당겨서 새해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2022년 올 한 해도 저희 온더스포츠 콘텐츠와 또 주간 리뷰를 애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또 새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지였고요. 오광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부터 해라. Come and sets up too. So does love. Send me someone I can talk to. We'll share stories of our childhood memories of Christmas past. Chestnuts on an open fire and another